당시 후보자였던 장관님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진출 지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그러나 장관님 취임 후에 새롭게 추진한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문화생활 지원 사업도 이제 폐지됐습니다. 왜 법정 시설을 안 하고 또 있는 것마저 이렇게 폐지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게 뭐 중소기업의 청년들이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높여야 될지 이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지 됩니다. 장관님, 이제 취임하신 지 9개월 반 정도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12월 달 인사청문회 때 본 의원이 장관님께 질의하고 장관님이 답변했던 걸 잠깐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제 인력 문제입니다.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제 중기부에서는 그때 청년 내일 체험 공제 네. 또 플러스 이런 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폐지가 된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청년 인력 유입 지원 사업들 아니겠어요? 중기부에서 하던. 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폐지된 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법정 사업 관련해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장관 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 했던 요구를 한 적이 있고 당시 후보자였던 장관님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진출 지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네. 라고 그래서 적극 지원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던 걸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장관님 얼마 전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 업무 협약식 하셨죠. 네, 그 협약식에서 네. 중소기업자들을 만나니까 직종에 무관하고 직종에 무관하게 입을 모아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 많이 하십니다. 네.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좋은 인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회 장관님도 충분히 중소기업의 인력 지원의 필요성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공감을 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취임 후에 정말로 인력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네.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당시에 공동숙박시설, 공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법정시설,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에 나와 있는 법정시설이죠.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때 후보자인 장관님께서는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러나 장관님 취임 후에 9개월 동안 새롭게 추진한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인력 네. 그리고 시설, 기존 지원 지금 이제 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네. 기존에 지원하던 문화생활 지원 사업도 이제 폐지됐습니다. 이 5억 주던 사업도 폐지를 시켰어요.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우선 뭐 복지 시설 먼저 얘기해 보시죠. 왜 법정 시설을 안 하고 또 있는 것마저 이렇게 폐지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게 뭐 좀 관심 있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의원님 제가 많은 그 중소기업 대표분들 또 그 지역의 대표분들을 만났을 때 인력과 관련돼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오래 있도록 하느냐 문제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시설을 어떻게 좀 확충하는 것보다는 매칭을 좀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제안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에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외국인 인력들이 갈 수 있는 매칭 플랫폼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 재직자 내일 체험 플러스 부분은 저희가 종료를 했기 때문에 장관님, 내일 체험 공제를 장관님 우선 확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설 네.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시설에 시설 이제 문제는 한정해서 얘기하시고 이게 법정 시설입니다. 법에 있는 시설도 안 하고 있으면서 다른 거에 뭐 관심이 더 있는 것 같이 다른 걸 더 요구하는 것 같이 이러시는데 이건 법정 시설이거든요. 네.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설이고 그런 시설도 해야지 되고요. 네. 뭐 하긴 해야죠. 이거는 뭐 등한시한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법정 시설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네, 조금, 좀 관심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해야죠. 왜 좀 있는 거마저 네, 효과가 있는 없애고 부분을 이래서 중심으로, 되겠습니까? 네, 효과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가 챙겨보고 제가 못 챙긴 게 있다면 다시 자, 정책화할 수 있는 부분 장관님, 그 챙겨보겠습니다. 청년을 중소기업에 유입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 청년 재직자 내일 체험 공제 또 이후에 했던 플러스 사업 아닙니까? 이거 다 폐지됐잖아요. 그죠? 그걸 이후에 이제 중기부에서 만든 것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 10월달에 출시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부 지원금은 전혀 없어요. 정부 지원금은 없지만 근로자 세액공제가 들어가요. 근로자 부담만 대폭 늘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 부담만 늘렸는데 청년 중기지업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기 재직자가 생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중소기업의 청년들이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연봉 아닙니까? 연봉. 네, 연봉을 연봉 어떻게 높여야 될지 이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지 됩니다. 장관님, 인청 당시에 제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장기 재직자에 대해서 소득을 공제해 주라. 근로자 임금 복지 향상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세제 지원을 좀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데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확대하라는데 이거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제 지원도 연장만 되고 오히려 성과 공유하는 것은 축소가 됐어요. 장관님, 이래 가지고 중소기업의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네, 지금 지적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중기부가 추가적인 어떤 사업이 없었던 부분은 다시 제가 점검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소기업의 참 좋은 중소기업 제도라든지 그리고 인력을 키우는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외국의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먼저 취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장기 우대 저축을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이게 정부 지원은 실질적인 지원은 없지만 저희가 세제 혜택이 있고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손쉽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민관이 함께 만들면서 지속 가능성을 저희가 좀 보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0월 달 이후에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더욱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